자, 시작해요. 검찰은 오늘 국정원 불법 감청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정해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뭐 이걸로 마치죠. 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출석하지 않은 것이 출석하지 않은 것보다 공전된 재판이 3번입니다. 출석해서 국정원장의 증언 불허 결정 때문에 증언하지 못한 증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 불법 감청 사건을 수사해서 2005년 12월 2일 전 국가정보원장 임동원 신건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법원 형사 제22부는 22회 재판기일 동안 국정원 전 현직 직원 32명의 증언을 직접 청취한 후 2006년 7월 14일 피고인 임동원 신건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0부는 2006년 11월 7일부터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검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한 증인인 국정원 전 현직 직원 4명에 대하여 국정원장이 증언을 불허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들의 증언을 통한 국가행벌권 실현을 위하여 부득이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는 4분 다 출석했던 사람들이고 그 중에 3명은 1심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법 제17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전 현직 직원은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언하게 되면 국정원 직원법 제32조에 의해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32명의 증언을 직접 청취한 다음에 유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항소심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기를 1심에 출석했던 증인들이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사실대로 증언했는지 거짓말했는지 이것이 그 쟁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검찰에서는 증인 신청한 것이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증인 채택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아마 읽어보시면 또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헌법 절차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인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헌법 소원을 통한 위헌법률 심판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고등검사청 직무대리검사입니다. 이 사건 재판에 관해서는 이제 행정소송 법에 정해진 항고소송이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하는 그 주관적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이고 현재까지의 그 판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상의 취소 청구 그 소송은 하기가 어렵다고 보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 재판은 아니고, 예, 사실 재판보다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그 기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처벌하려고 그러면 그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그 직원들의 증언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증언하는 것을 그 기관의 책임자가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형벌권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는 위헌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기관의 범죄 행위에까지 그것을 국가기밀로 해서 증언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 내용입니다. 증언 허가 관련 항소심 재판 진행 경과로 해서 한 장짜리 있죠. 거기에 간략히 제가 그 내용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국정원장님의 그 불허 사유는 1심 증언 내용과 중복되고 국가 중대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재차 증언을 불허 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국정원장의
증언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이것이 금방 이제 떠오르는 방법인데, 그것은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가기관인 그 검사는 원고 적격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 내지는 그 판례로 보입니다. (22일) 재판 때는 이제 본래 재판 진행은 그 재판부가 그 정권을 행사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그 결정 여부에 대해서 멘트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본래 22일 날 증인이 채택되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나오기 어렵겠죠. 22일 날 증인이 3명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또 헌법재판소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신청을 하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법이 규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해서는 다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주로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는 2명을 신문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피고인 측 증인이 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국정원 전현직 지원이었습니다. 일부는 허가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1심에서의 허가가 유효한 걸로 해석해서 증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을 할 때 국정원장의 증언 불허 요건을 엄격히 하고 불허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30일 법률 개정 시
허가 요건을 규정하면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 방안을 누락한 것이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현재 있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이죠. 자, 그럼 질문이 이제 더 없으면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